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두르는 그 한 숟가락의 기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안쪽을 천천히 긁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담배 한 갑은 무섭다고 피하면서 프라이팬 속 기름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감싸고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버텨주지 않습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뇌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로해지며 근육과 세포는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때 잘못된 기름을 매일 사용한다면 그것은 요리가 아니라 몸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가 됩니다. 겉보기엔 황금빛이고 건강해 보이고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익숙한 기름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익숙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는 기름 선택이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도움이 되신다면 마지막에 채널을 응원하는 작은 행동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잘못된 조리용 기름을 매일 사용한 사람들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한 사람들에 비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무려 92%나 더 높았습니다. 92%라는 숫자는 실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원래 기름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포를 감싸고 호르몬을 만들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기름들은 농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극도로 높은 열에 가열되고 표백되고 탈취되는 과정에서 자연 영양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몸이 처리하지 못하는 독성 부산물만 남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독성 기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만들고 뇌세포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며 근육과 관절의 회복을 느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60세 이후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최악의 기름들이 왜 위험한지 하나씩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완전히 반대의 역할을 하는 기름들, 몸을 공격하는 대신 보호하고 늙게 만드는 대신 회복시키는 기름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그 기름이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지 아니면 서서히 망가뜨릴지, 그 갈림길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몸을 망가뜨리는 기름이 있는 만큼 반대로 몸을 다시 살려내는 기름도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과학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름은 혈관을 굳게 만들고 염증을 키우고 뇌를 흐리게 하지만 올바른 기름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몸속의 불을 끄고 손상된 혈관을 보호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다시 깨우는 스위치처럼 작용합니다. 60세 이후 음식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같은 채소를 먹어도 어떤 기름에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특정 기름들이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며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름은 시력을 지키고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며 하루의 에너지를 되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쁘다 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나쁜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드립니다. 조금 후에는 60세 이후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4가지를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 매일 사용해야 할 기름 4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가지 기름은 전 세계 연구자들을 조차 놀라게 만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름을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생존율 자체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직 그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앞으로 계속 익숙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몇 년 후 병원 침대 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위험한 기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로 피해야 할 기름, 바로 쇼트닝과 수소화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오래전부터 써온 친숙한 재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버터보다 가볍고 더 건강하다고 광고되며 수많은 가정의 주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쇼트닝의 정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입니다.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변형된 지방으로 우리 몸은 이 지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인공 트랜스 지방에는 안전한 섭취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주 소량이라도 섭취하는 순간 혈관은 단단해지고 염증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가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0% 이상 높았고 뇌졸중 위험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몸 안에서 누적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지방 대신 세포막을 구성하면서 혈관과 뇌세포의 구조 자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금이 간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충격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의 한 여성은 수십 년 동안 파이를 구울 때마다 쇼트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식습관은 크게 바뀐 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압은 오르고 검사에서는 혈관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늘 사용하던 그 기름이었습니다. 그녀가 쇼트닝을 완전히 끊고 다른 지방으로 바꾼 뒤 혈액 수치는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몸이 훨씬 가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주방 어딘가에 쇼트닝이나 수소화된 기름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신호탄이며 앞으로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름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의심조차 받지 않는 기름입니다. 바로 정제된 대두유입니다. 이 기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병에 담긴 샐러드 드레싱, 튀김 음식, 냉동식품,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 프라이팬 속까지. 식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기 쉽지만 문제는 원료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두유는 정제되는 순간 자연 항산화 성분을 거의 모두 잃습니다. 이후 표백과 탈취 과정을 거치며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무취인 기름이 되지만 그 대가로 극도로 불안정한 지방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기름이 열을 만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젊은 몸이라면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화학적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는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둔화로 서서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정제된 대두유를 많이 섭취한 식단이 비만이나 당뇨 위험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뇌의 기억과 감정에 관련된 유전자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기름은 몸뿐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까지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멍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실제 원인은 매일 쓰는 기름일 수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채소를 볶을 때 항상 대두유를 사용하며 기름을 바꿨을 뿐인데 몇 주 만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두유의 가장 위험한 점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라벨은 착하고 가격은 저렴하며 오랫동안 권장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를 알아차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름은 조용히 활력을 빼앗습니다. 심장과 뇌를 동시에 지치게 만들면서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제 세 번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기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황금빛이며 오랫동안 심장에 좋다고 믿어져 온 기름, 바로 옥수수 기름입니다. 라벨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다고 적혀 있고 버터보다 가볍고 건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구성에 있습니다. 옥수수 기름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오메가6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60세 이후 치명적입니다. 오메가6가 과도하면 몸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미세한 염증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이 염증은 통증이 아니라 혈관을 서서히 상하게 하고 관절을 굳게 만들며 기억력까지 조용히 약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균형 잡힌 지방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몇 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기름도 훨씬 더 큰 피해를 남깁니다.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더 심각해집니다. 옥수수 기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프라이팬에서 가열되는 순간 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혈관벽을 자극하고 세포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 70대 여성은 버터 대신 옥수수 기름을 사용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무릎 통증은 심해지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으며 혈압 수치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매일 사용하던 그 기름이었습니다. 옥수수 기름의 가장 큰 함정은 심장에 좋다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 불을 키우는 연료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혈관과 관절, 기억력을 갉아먹습니다. 이 기름이 여전히 주방에 있다면 당장 버리라는 신호입니다. 겉보기에 건강함에 속아 몸속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기름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심장에 좋은 기름으로 불리며 의사와 광고가 동시에 추천해온 바로 그 기름,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중간쯤은 안전할 것처럼 보입니다. 버터보다는 낫고 튀김용 기름보다는 가볍다는 인식 때문에 수많은 60대 이상이 아무 의심 없이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의 진짜 문제는 얼마나 많이 가공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화학 용매로 추출된 뒤 표백과 탈취 과정을 거치며 자연적인 보호 성분을 거의 모두 잃습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열을 만나자마자 산화되는 불안정한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순간 자유라디칼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안쪽을 긁어내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며 이미 약해진 근육 회복을 더욱 늦춥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손상이 몇 배로 확대됩니다. 연구에서는 카놀라유를 많이 섭취한 식단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악화, 그리고 복부 지방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심장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억과 대사 건강까지 동시에 위협하는 셈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의사의 권유로 오랫동안 사용하던 지방을 버리고 카놀라유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허리둘레는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검사에서는 혈당 수치까지 경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바꾸자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오고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놀라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조용히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도 즉각적인 증상도 없이 시간을 들여 건강을 빼앗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 기름이 주방에 있다면 그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교묘한 위험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기름이 있다면 반대로 몸을 지켜주고 회복시키는 기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기름이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그 성분은 매우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인위적으로 변형된 씨앗 기름들과 달리 자연 그대로의 지방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몸이 즉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의 핵심은 혈관을 보호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지 않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부드럽게 조절하며 60세 이후 가장 취약해지는 혈관 내벽을 지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열 안정성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높은 온도에서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기름들이 가열되는 순간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이 기름은 끝까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즉, 요리할수록 몸에 해가 되는 기름이 아니라 영양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름입니다. 연구에서는 아보카도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중성지방은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약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된 결과였습니다. 시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 황반을 보호해 흐려지는 시야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이 피로하고 침침해지는 느낌이 잦다면 기름 선택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70대 여성은 오랫동안 건조한 피부와 가끔씩 찾아오는 시야 흐림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바꿨을 뿐인데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고 정기 검진에서도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의 진짜 장점은 어디에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채소를 굽거나 생선을 조리할 때도 안전합니다. 매 끼니가 혈관을 공격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시간이 됩니다. 60세 이후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름으로 아보카도 오일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름은 한때 가장 큰 오해를 받았던 기름입니다. 지방이 많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코코넛 오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기름이 다른 씨앗 기름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핵심은 중쇄지방산이라 불리는 특별한 지방 구조에 있습니다. 이 지방은 몸속에 쌓이지 않고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뇌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코코넛 오일은 뇌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연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력이 또렷해지고 하루의 에너지가 안정되었다고 느낍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중쇄지방산을 섭취한 고령자들이 기억력 검사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뇌가 다시 연료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는 자신을 보며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코코넛 오일을 소량 더했을 뿐인데 몇 주 후에는 그런 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뇌뿐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항균 성질 덕분에 장 환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잦아지는 소화 불편을 완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안정성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열에 강해 조리 중에도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쉽게 산화되는 기름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코넛 오일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사용하면 뇌와 몸이 다시 쓸 수 있는 연료를 얻게 됩니다. 60세 이후 지속적인 에너지를 원한다면 이 기름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름으로 넘어갑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같은 결론을 보여준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기름은 단순한 조리 재료가 아닙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해온 생활 방식의 중심에 놓여 있던 선택입니다. 차이는 만드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열이나 화학 처리 없이 차갑게 압착해 얻어집니다. 이 과정 덕분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안쪽을 보호하고 이미 손상된 내벽을 진정시키며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염증 반응을 낮춰줍니다.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고령자들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삶에서 확인된 변화였습니다.
이 기름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조절과 관절 건강입니다. 지방이지만 몸의 대사 리듬을 어지럽히지 않고 오히려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고 하루의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한 70대 남성은 심장 문제를 겪은 뒤 식단을 크게 바꾸지 못한 채 기름만 올리브 오일로 바꾸었습니다. 몇 달 후 검사에서 수치가 안정되었고 약의 양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힘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용히 몸을 회복시킵니다. 샐러드에 뿌리고 채소를 익히고 음식 위에 한 숟가락 더하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뇌는 분명한 차이를 느낍니다. 60세 이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름이 있다면 바로 이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이자 가장 강력한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방에는 아직 없지만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기름, 아마씨 오일입니다. 아마씨 오일은 몸을 자극하는 씨앗 기름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 기름의 핵심은 세포를 회복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쉽게 손상되지만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이때 아마씨 오일은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연구에서는 아마씨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크게 낮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이 아니라 기름 하나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혈압은 부드러워지고 혈관의 긴장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절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손이 굳어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의 속도가 돌아옵니다. 한 70대 여성은 오랫동안 손의 뻣뻣함 때문에 좋아하던 취미를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아마씨 오일을 매일 소량씩 섭취한 뒤 2달이 지나자 손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몸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씨 오일은 열을 싫어합니다.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나 스무디에 섞어 사용해야 그 힘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떤 기름은 조용히 몸을 공격하고 어떤 기름은 조용히 몸을 회복시킵니다. 매 끼니는 선택이며 그 선택은 몇 년 뒤에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기름이 당신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빼앗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채널을 응원하는 작은 행동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 한 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남은 삶을 더 또렷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